교사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어가지만 교육 현장은 여전히 불신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 실태와 해법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한나 부산교사노조 위원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지난주에 보도를 했는데 실제로는 4월 28일에 일어났지만 스승의 전날에 많이들 알려졌습니다. 부산 초등학교에서 폭행을 한 선생님이 오히려 그 학생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죠.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게 뭐 상황에 대해서 잠깐 좀 들을 수 있을까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어서 이제 뭐 놀랍지도 않다라는 반응도 교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은데 지금 선생님께 처음에는 이제 잘못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가 선생님께서 피해 상황이 심각하시다 보니까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겠다라고 하시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제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변화가 된 상황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을 교사가 먼저 했고 그런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까? 네, 보통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보통 그렇다 함은 어떤 경우를 말씀하신 겁니까? 교사는 정당하게 자기의 교권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죠. 그런데 오히려 그 폭행을 한 쪽,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킨 쪽이라고 본다면 그쪽에서 오히려 신고를 하는 경우가 네, 학폭의 경우에도 가해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서 피해 학생 측에서 학폭을 진행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좀 무마하기 위한 방식으로 맞폭이라고 저희가 보통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맞았다, 우리 아이도 피해자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좀 기존의 학폭을 좀 무마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과 좀 유사하게 선생님께서 좀 보호를 받기 위해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나면은 학생에게 뭔가 피해가 갈지도 모른다라는 마음 때문에 아동학대로 응수를 하는 그런 경우들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면 실제 그 학생에게 가해지는 어떤 조처들이 또 생기나요?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크게는 이제 선생님에 대한 보호, 선생님의 뭐 휴식을 좀 보장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치유비를 뭐 준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처분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건 또 뭐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다 보니까 더 저희가 깊이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거나 좀 대개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사례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사실인 거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2년 전에 서희초 사건 이후에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된 이후에 현장에 어떤 변화들이 생겼는지가 좀 궁금해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가 생겼다는 부분인데 문제는 아동학대냐 정당한 생활지도냐 이 경계죠. 구분하는 부분에서 여전히 현장에서는 혼란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의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라고 명백하게 이제 법령에 적혀 있다 보니까 아동학대를 신고를 하고 나서 나는 그렇게 의심이 되었기 때문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무고죄를 적용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사안이 있을 때 선생님의 이제 목줄을 쬐는 방식으로 아동학대가 잘못 남용되는 경우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걸 제도적으로 이렇게 좀 보완하면 그런 오해들을 피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것들도 있나요? 교사 입장에서?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무고죄가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여전히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항목에서 정당하다라는 것은 선생님들께서 스스로 입증해야 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명확한 부분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교사들의 입장입니다. 생활지도라는 것은 교사가 양심적으로 느꼈을 때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지점이잖아요. 네, 이제 그렇지만 뭐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훈령이라든지 뭐 고시 이런 것에 들어와 있는 것에서만 한하다 보니까 만약에 뭐 거기에서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은 방식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정당성은 스스로 다 입증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교사 입장에서는 그 범주에 대해서 좀 더 탄력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탄력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러길 바랍니다. 그 부산 교사노조가 조사를 한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참 충격적입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이 학교를 떠나고 싶다. 내 일, 내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건데 그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교권 침해였습니다. 여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교권 침해가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사실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이제 교사로 입직을 하시는 경우에 우리 직업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다. 돈을 많이 벌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오시는 경우는 대부분 없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지와 학생들을 변화해서 이끌어 보겠다라는 자긍심 하나로 왔을 텐데 이러한 부분이 무참하게 짓밟혀지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특히 젊은 선생님들 위주로는 재빠르게 나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해서 로스쿨에 사범대 출신, 교대생 예, 출신들이 예.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 그러면 교사가 되고 싶어서 왔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에 빨리 아예 선회를 해버리는군요.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선배 교사로서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희는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예. 최근에는 그래 차라리 더 빠르게 나가보는 게 낫겠다. 네. 그렇게 해서 사회가 조금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좀 더 알 네. 수 있어만 준다면은 예. 어쩌면 이 방식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사가 되고 싶은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보람과 또 말씀하신 사명감인데 이것이 인정받지 못했을 때 어떤 허무함과 허탈감, 박탈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 교권 침해 유형을 좀 더 자세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뭐 저희가 이제 최근에 들어왔던 교권 침해 중에서는 학생이 요즘은 뭐 SNS에서 라이브 방송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예.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뭐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서 선생님 욕을 하고 그런 것을 이제 뭐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SNS에 뭐 욕을 쓰는 그런 건 너무나도 많고요. 네. 그리고 뭐 네. 학부모님들에서는 뭐 맘카페에 욕을 쓰고 졸업 앨범 사진을 올려서 뭐 이 예. 선생님에 대해서 뭐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그렇게 신상을 네. 하는단 말입니까? 네, 졸업 예. 앨범 사진이 굉장히 많이 유포가 되어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양한 방식으로 교권 침해가 일어나고 저도 있습니다. 사실 뭐 뉴스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는 듣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아이들이 그렇게 선생님을 욕하고 싫어할 만한 그런 아이들의 동기를 들어보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뭐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이제 예. 기분이 나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지도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은 그 순간 뭐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표출을 한다거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경우에는 교권 예. 침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교권 침해를요 학생 개개인의 어떤 일탈로 이제 보기 힘들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학부모 민원, 뭐 교육 정책,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탈로 보기 힘들다는 것은 일반화되어 있고 공통되고 반복된다는 얘기일 텐데 현장에서 가장 원인으로 꼽는 또 큰 문제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는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참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저희가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서 같이 힘을 합쳐서 교육을 해주셔야지 학생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예. 요즘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네. 아이들의 말만 일방적으로 믿어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다 보니까 교사의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예, 네. 이 교육이라는 것이 역시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모두가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교육청에서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것이요. 실제 어떤 교사 교권 침해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실제적 보호가 된다고 보시는지가 한계점이나 과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부산교육청 차원에서 교사들에게 해주는 정책들은 굉장히 우수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 인사과 산하에 있는 교원 힐링센터 같은 이 정책을 시행하는 곳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에게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뭐 진단서에 교권 침해 문구를 넣어서 진단서를 다시 받아와라 한다든지 뭐 이런저런 매뉴얼에도 없는 자료들을 더 가지고 오라든지 이런 식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교육청 정책과 다르게 실질적으로 선생님들께서는 굉장히 부당하다, 불합리하다,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료 보완을 핑계로 네, 매뉴얼에도 제도를,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은 뭐 너무나 시급하면서도 큰 문제입니다. 예. 네, 이번에 부산교육청에서 스승의 날 기념으로 교사들에게 청렴을 요구하면서 카네이션 한 송이를 받아도
형사처벌까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엄포를 넣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번에요. 예. 네, 그래서 저희는 사회적 인식도 사회적 인식인데 교육청에서 내부에서마저 교사들을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데 그 누가 우리 교사들을 존중할 수 있을까? 교육청에서부터 다시 한번 예. 이런 사회가 보는 교사의 시선, 어떤 방향에서 문제가 왔는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 물론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정 또 우리 주변의 모두가 교육은 다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힘내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한나 부산 교사노조 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